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여러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2월 4일 현재 시각은 5시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코드번호 373220입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첫날 59만 7천 원을 찍은 다음에 저가까지 45만 원을 터치를 하고 다시 이제 반등하는 모습들로 50만 원 선은 지키면서 마무리가 되는가 싶었더니 다다음 날까지 44만 원 선까지 조정을 받다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50만 원대는 지켜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변동성이 확대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상장 날 조금 아쉬웠던 게 시장이 폭락을 했었던 이제 1월 27일 같은 경우에서 시장이 폭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완전 패닉셀의 난장판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우려감들이 심했었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었던 그런 최악의 날이었었기 때문에 약간 상장 당일에 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수급에 대한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이 공모가가 30만 원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감안을 좀 해본다고 한다면 30만 원 수준까지는 내려오지 않지 않을까. 공모가가 제일 싸다라는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공모가가 30만 원까지는 안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게 시장의 관점인 것 같다라고 설명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불과 이제 4거래일밖에 되지가 않았는데 상장주의 특징이 있어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마다 의무 보유 물량들이 풀리면서 시장에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지금 아직까지는 아니겠죠. 매도하는 모습들 충분히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온 다음에 외국인들 기관이랑 순매수하는 모습들 연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 모멘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MSCI 지수 조기 편입인데요. MSCI가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추종하는 자금,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할 것이다. 매수 수급이 들어온다. 자금이 들어오면은 그만큼 수급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들을 선 반영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MSCI 편입된 종목들을 보면은 편입된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기도 하더라. 우리가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 말씀을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MSCI, LG에너지솔루션만 편입되는 게 아니잖아요. 통상적으로 MSCI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들은 지수 편입 기대가 주가의 상당 부분 선 반영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상장한 종목들이 MSCI 지수에 편입 후에 주가 하락으로 반전하는 이벤트 소배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최근 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 되겠죠. 물론 그렇지만 MSCI가 편입되기 직전인 우리가 이 기대가 이 14일 장 마감 후거든요. 지수 편입 시전이 14일 장 마감 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은 살짝 남아있는 상황들이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서는 수급 영향이 6,9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MSCI 적용한 해당 종목의 유동 비율은 9% 수준들. 시가총액이 거의 뭐 2위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미 SK 하이닉스를 넘어선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제 또 2위, 3위가 좀 엎치락뒤치락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존 전체 시가총액이 118억 조 원. 약간 이 지금 못 미치는 상황들인데 유동시 시가총액은 10조 원 가량으로 이 비중이 한 1% 정도. 이 신흥국 내 비중이 0.11%다. 그렇게 되면 추천 자금이 5천억 달러 감안하면은 한 6,900원 가량으로 편입 자금들이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면서 2월 14일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면서 자금들이 들어와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다만 여기에서 편입 후에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은 다른 종목들도 그런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자주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다소 경계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 그게 일정이 14일이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GM이랑 손잡고 네 번째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이 GM이랑 손잡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제너럴 모터스에 납품을 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상황들이 되겠죠. 그러다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 계속 증가가 될 것이다. 제3공장 생산 규모를
기가와트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캐파를 증설을 시킨다라고 하면 그만큼 생산을 좀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납품을 많이 한다. 근데 고객사를 확보를 따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GM이랑 합작해가지고 사공장을 증설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고객사는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최근 또 2월 4일에 기사가 나와준 것들을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독일 벌칸 에너지와 수산화 리튬 공급을 계약을 체결을 했다. 이 리튬이 고성능 전기차 110만 대 제조 분량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 전류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들이고, 이 독일 벌칸 에너지와 함께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 이 산업을 계속 확장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안정적인 수급으로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될 수가 있겠죠. 이 기업의 가치가 증가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원재료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서 일부 국가에 편중된 원재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향후 증가되는 그런 수요들이 이 수요들의 안정적인 공급망이 필수잖아요. 제가 이제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김치를 자주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자, 김치 생산을 하면서 납품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고춧가루를 납품을 받은 게 이제 생산이 점점 늘어나고 판매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고춧가루를 납품받는 게 계속 들쑥날쑥하단 말이죠. 그럼 산업의 안전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향후 실적들이 좀 증가되고 납품에 대한 그런 물량들이 좀 증가가 되는 것들을 좀 감안해가지고 안전적으로 원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경영 환경들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렇다라고 해도 이게 지금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지금 노스볼트에 좀 내재화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노스볼트의 배터리를 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약간 동맹 관계를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상황들인데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납품 계약이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하는, 지금 폭스바겐에서 LG 엔솔의 배터리를 지금 납품을 받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납품을 뭐 한다라는 얘기들은 좀 있었는데 납품을 받고 있지는 않다라고 했어요. 아직까지 뭐 지금 계속 이제 보류를 시키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알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폭스바겐에서 국내 배터리 업체하고 각형 배터리 공급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죠. 각형 배터리. 근데 여기에서 SK온은 지난해부터 각형 배터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까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LG 에너솔루션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죠. 폭스바겐은 SK온이나 LG에너지솔루션의 주력 제품인 파우치형 배터리도 공급을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근데 여기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각형 배터리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폭스바겐에서의 협상에서 우위를 좀 점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특히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중국 업체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라는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내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간은 좀 정해져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들은 좀 있어요. 2040년도까지 전기차 각형 배터리 탑재 비율을 80%까지 높이겠다고 선언했는데, 스웨덴 배터리 제조사 노스볼트하고 협력해가지고 유럽에 총 6개 공장을 짓고 배터리 생산을 한다는 계획도 밝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 동맹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노스볼트가 뭐 이 첫 번째 리튬 이온 배터리 셀 조립에 성공을 했는데 여기에 폭스바겐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 노스볼트를 통한 배터리 내재한 전략이 틀어지면서 폭스바겐이 한국형 배터리 업체에 다시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같은 경우가 될 것 같은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부각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죠. GM에 이어서 노스볼트는 그 기준치에 좀 미달이 됐기 때문에 되는 상황들이라서 만족하지 못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좀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지금 노스볼트사 같은 경우에도 중국 업체 10원 라인 공정을 발주를 했다가 다소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최근 한국 생산 시설로 교체를 했다라고 하죠. ACC도 품질 불량이 속출하면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스텔란티스 사프트의 프랑스 배터리 합작사 ACC. 업계에서도 유럽의 배터리 업체가 안정적인 완제품 생산을 생산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 5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형 배터리 기술력 격차를 더 벌려 초격차 전략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다. 포수가격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LG 에너지솔루션에서도 이 캐파를 수주를 더 늘려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사실 내재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들이 뭐 쉽다라고 하면은 진작에 처음부터 내재화를 했겠죠.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들여가지고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었던 것들이고, 지금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결신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의무 보유 예수 물량들 풀리는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게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이라고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시간의 평가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흘러 지나가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안정화적인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적자가 흑자가 영업이익이 증가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 살짝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는 것들, 이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 그리고 의무 보유 예수 물량들이 나와줄 수 있다는 가능성들 때문에 살짝 피해 있으시다가 접근을 다시 추후에 장기적으로 항목으로 보면서 접근하셔도 뭐 무방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공모를 받으신 물량들만 좀 들고 계시는 분들이 좀 대다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 때문에 일단은 공모가에서 손실을 볼 때까지 지켜볼 필요는 절대 없겠죠. 지켜보시다가 자칫하면 공모가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는데 싶으면 차라리 차익 실현을 한번 하고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차익 실현을 한 그 현금들 수익을 낸 금액까지 포함해가지고 매수를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참고로 하셔가지고 패시브 전략이냐 아니면은 액티브 전략이냐, 공격적으로 할 것이냐 방어적으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판단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투자 판단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